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군사협력 관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불법 행위와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여러 도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간 무인기 등 군사협력 정황이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와 이란 간 협력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면서 한쪽 능력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And I would say the same about North Korea. We know, I got up here and showed you pictures. We know that they're providing ammunition to Russia, artillery ammunition specifically. And again, that's not only not good for the people of Ukraine, it's not good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there. That Russia and North Korea could be again developing a deeper defense relationship.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정 무기를 공개한 데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공개로 미국의 확장 억제와 방위 전략에 변화가 있겠느냐는 BOE의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물릴 도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our goal remains the same, which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tool belt available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but I'll also note that the U.S. is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toward that objective as well.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 believe that the only effective way to reduce nuclear threats on the peninsula is by curb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systems. We have continued to reach out to the DPRK to engage in serious dialogue on this matter and have received no response. 이런 가운데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한 BOE의 질의에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important thing here to focus on is seeking continue to seek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also to highlight the extended deterrence that we have and the ironclad commitment that we have to our allies, both ROK and Japan. So anything that we do will take those as a priority. 앞서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군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는데 젠킨스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재확인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공군이 핵심 핵전력 가운데 하나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10일 보도자료에서 9일 오후 11시 1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 운반체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시험은 이전에 300차례 이상 이뤄졌다면서 이번 시험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또 이날 시험 발사된 ICBM의 재진입 운반체는 태평양에 위치한 마셜 제도의
콰절린 환초까지 약 6,760km를 이동했다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ICBM 무기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며 계속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위협 대응에 국한된 미한일 3국의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상원의회가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9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양자동맹 현대화를 위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미한일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을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한일 3자 간 협력을 보다 의미 있고 탄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3국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한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현재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미일 경제정책 자문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을 이 회의에 초청하거나 직접 참여시켜 2+2+2 형식으로 만나 미한일 3국이 경제와 외교,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다루는 하원 외교위원회가 새 회기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외교위원장은 앞으로 다룰 위원회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문제라고 밝혔는데 이어 이들 나라들이 대담해진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약한 외교 정책은 전쟁을 부른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은 8일 새 회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회가 다룰 최우선 순위로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 이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대담해진 원인을 파악하겠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We also need to dig into what caused dictators like Putin, Chairman Xi, the Ayatollah, and Kim Jong-un to become so emboldened since this president took office. 맥카울 위원장은 특히 중국의 패권 도전을 거론하면서 위원회의 새 회기 첫 청문회로 중국의 위협을 다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we must start our work with confronting the China challenge, the great power competition we find ourselves in today with very substantial and significant actions. 맥카울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실질적인 행동은 타이완을 적절히 무장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위원회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외군사 판매와 조달을 관리하며 전 세계에 걸쳐 동맹국들이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또 위원회는 무력 사용과 전쟁에 관한 승인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길 바라지만 러시아와 이란, 중국, 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힘을 통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at when this nation projects strength, we promote peace. When we project weakness, we invite aggression and therefore we invite war. 맥카울 위원장은 특히 미국은 현재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외교관들은 이런 싸움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의 오소프 의원은 서한에서 올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이 역사적인 행사를 기념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또 2년 전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대표들을 만난 점도 언급하며 한국 경제계가 우리 경제를 탈바꿈시키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열렬한 파트너가 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안보와 문화, 경제적 유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룬 진전을 조명하고 소중한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 도발과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9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계속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북한의 모든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 정권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판하며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이날 응웬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과도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일본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설명하며 북핵 등 영내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응웬 국가주석도 일본이 영내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석유와 화학 제품을 동아시아 나라에 수출한 회사 등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9일 보도자료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에서 운영 중인 9개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의 석유기업 페르시아 걸프 석유화학과 트라이얼 라이언스를 대신해 동아시아 일대 나라들과 거래했다며 이들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는 이란 기업 등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유니셔스 에너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망에 한국과 일본이 있다고 밝혔으며 만약 한국이나 일본 회사가 9일 이후 유니셔스와 거래를 한다면 거래 품목이 이란산 석유가 아니더라도 곧바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